제대로 이제 재판을 마무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끌 이유는 없죠. 7월 26일 구형, 8월 23일 1심 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슈 집중 해부 관전 포인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시청 포인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드디어 1심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을 타임 스케줄을 쫙 제가 연구를 해서 뽑아봤습니다. 언제쯤 나오는지. 자, 오늘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인 신문이 진행이 되는 날이죠. 자,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표 아닙니다. 지금 대표직 내려놨죠. 연임을 하려고 8월 18일 전당대회 때까지 대표 아닙니다. 오늘 대표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나갔습니다. 일단 방탄조끼가 하나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조금 검찰에 구속영장도 청구를 하고 하면은 참 제대로 단죄가 될 텐데 지연죄가 있으니까. 어쨌든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따라 제가 보니까는 표정이 굉장히 불안초조한 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정인신문이 마무리되는 날. 그래서 취재진이 정인신문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뭐 곧 1심 선고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물어보를 했지만 아예 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그거죠.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대통령 선거할 때 고 김문기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다 알아서 뭐 호주 가서 골프 치고 다 사진 나왔는데도 몰랐다. 거짓말 한 거. 왜 몰랐다고 해야 되느냐. 저게 지금 그 법정으로 오늘 가는 사진입니다. 왜 몰랐다고 해야 되느냐. 김문기가 대장동의 이 기초적인 설계를 짰던 그 처장이기 때문에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다고 하면은 본인이 대장동과 얽히게 되니까 아예 손절을 하는 겁니다. 몰랐어. 근데 그냥 몰랐어. 방송에서 했는데 그거를 선거 기간에 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혼선을 주는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거짓말이 백현동 브로커 자기와 잘 아는 김인섭이 이렇게 몇십억을 이렇게 해먹도록 한 거 특혜를 줘가지고 정재성하고 서로 짜고 그렇게 한 것을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력으로 백현동 4단계 상영 조정해줬다. 이거 거짓말 한 거. 이 두 가지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정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드릴 테니까는 자, 일단 이 선거법은 633이죠. 633.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이렇게 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판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질질 끌었는데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그때 강규태 부장판사. 그런데 1심을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1개월째 1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거 21개월째. 강규태가 작정을 했죠. 6개월 만에 해야 되면 재판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격주 금요일 2주에 1회 버텼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6개월 안에 끝났느냐. 1주에 2번을 해도 모자랐는데 그런데 격주 2주 1회 금요일 이렇게 버텼죠.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이제 끌 수가 없으니까 강규태가 이렇게 그 재판 끄는 거는 개딸들에게 표적이 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버렸죠. 아예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나는 자유다. 눈치 안 봐도 된다. 개딸 눈치 안 봐도 된다. 판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가버렸죠. 나가서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그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심리. 한성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자파판사 이렇게 불렸는데 워낙 이 재판을 너무 많이 걸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변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여기서 담당 재판부를 전부 다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담당 재판 1심을 6개월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로 그렇게 강제 규정입니다. 끝내야 한다. 그런데 안 끝냈을 때 경우에 판사에게 어떤 징계를 할지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그러니까 한변에서 이 변호사 모임에서 아예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거죠. 고발을 하면은 이 처벌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자기들 판사들 자기들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강규태 전 부장판사 강규태를 포함해서 한성진 그리고 배석 판사들까지 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판을 더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제 기회를 잡아서 오늘이 마지막 정인 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격주 금요일이죠. 그 다음 격주가 어디냐? 금요일이 7월 12일인데 그럼 7월 12일에 서정조사를 하겠다. 서정조사를 하겠다. 서정조사는 재판을 끝내는 그 마무리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 기일에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 구형을 그때 하겠다. 검찰 구형을 하겠다. 자, 이제 1차 천례로 가죠. 검찰 구형까지 지금 첫 구형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런데 이 7월 12일 서정조사를 하고 나면은 격주 금요일을 하게 되면은 날짜가 7월 26일에 됩니다. 그럼 7월 26일에 구형을 내려야 되는데 7월 26일에 구형을 내려야 되는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법원이 휴정기입니다. 하계 휴정기. 그래서 재판이 안 열리죠. 그러니 그 사흘 전은 7월 26일에 구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 구형이 나옵니다. 이거 그 재판 그대로 진행되면 구형 나와야 됩니다. 지금 7월 26일에. 구형이 나오는데 구형이 나오면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1심 선고가 나오죠. 그런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법정 휴정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수가 없고 또 너무 촉박하고 하니까는 그로부터 격주 금요일이 언제냐? 격주 금요일이 8월 9일인데 그때는 휴정기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또 격주 금요일 8월 23일 8월 23일이 1심 선고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이제 재판을 마무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끌 이유는 없죠. 그러면 7월 26일 구형, 8월 23일 1심 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사이에 8월 18일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연임 하려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시 당대표로 추대를 하든 등극을 하든 하는 날이 8월 18일 전당대회죠. 그러면 7월 26일 구형, 8월 18일 전당대회, 그 다음에 8월 23일 1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형과 1심 사이에 전당대회가 끼어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구형은 이제 구형이라 치고 구형도 엄청나게 때리겠죠. 구형이라 치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딱 됐는데 바로 한 5일 후에 1심이 나오는 겁니다. 당대표가 다시 됐는데 5일 후에 1심이 나와서 이거 법조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온다.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모든 걸 다 날아가죠.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당대표직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오고 민주당
대선에서 보존받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데 민주당 재산은 당사 400억 원짜리. 그럼 민주당은 재정 파탄이 나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5일 후에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확정이 돼야 되죠. 확정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는데 재정 파산까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 633인데 1심에서는 완전히 이걸 다 어겨버렸지만 2심, 3심은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희대 법원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6개월 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다. 그럼 내년 봄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이재명은 모든 게 날아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그 첫 번째 판결이 이재명이 당대표로 다시 등극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대표를 같이 갈까? 곳곳에서 저는 선두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 차를 시작하자마자. 어차피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못할 사람이고 또 계속 같이 가면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망하는 거죠. 물론 이재명이 민주당을 떠난다고 해서 민주당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손절을 하면은 뭔가 정치적 해결책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재명의 운명은 여름에 끝난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피고인 이재명 징역 몇 년 땅땅땅 하든지 아니면은 징역까지는 안 가도 벌금 한 300만 원 땅땅땅 하면은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안고 있는 엄청난 화약이죠. 화약. 원래 이런 일극 체제가 북한도 그렇지만은 일극 체제가 한 사람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완전히 우르르 같이 다 무너지는 거죠. 민주당에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경고음을 날리지만은 대부분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이 끝나면 우리도 끝난다. 이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이 일극 체제로 막 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좌파 전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마 하면서 가는 게 지금 이 민주당 집단인 거죠.